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오늘 트위터를 보면요, 지금 같아선 언젠가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과학자들이 편향돼서 교과서들이 진화론만 다루고 있다. 과학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창조론을 중심으로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해도 통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성을 잃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국정화 교과서의 대표 지필을 맞지 말라면서 만류하는 제자가 스승의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폭도로 매도되는 걸로 봐서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 중 최악의 상태는 바로 전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성을 잃은 사회에서 우리의 안전은 도모될 수 없습니다. 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시작됐습니다. 변지유 아나운서에게서 오늘의 간추린 뉴스 받아보시죠. 네, 간추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최몽농,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몽농,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최몽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정국사 교과서 대표 지필을 맡게 됐죠. 술 잔뜩 마셔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여서 기자회견장에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수석이 연락이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몽용 교수는 자신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분 말씀을 인용하는데 저도 모르게 몽롱해지네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낙장불입, 일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관망하던 중도층이 대거 반대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한 그제 그리고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CBS 의뢰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화 반대가 52.6%, 찬성이 42.8%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름은 4.6%였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잘 모를 수 없을 만큼 큰 이슈가 됐죠. 잉크의 만복 씨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 이야기입니다. 이 김만복 전 원장, 한 달 전쯤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관계 비사를 다룬 책을 이재정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과 함께 냈죠. 그런데 3개월 전 비밀리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희희낙낙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을 새누리당으로 전향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며 김 전 원장을 전향자로 이름 붙였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은 김만복 전 원장이 9월부터는 당비도 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입당원서에 현직란에 행정사, 경력란에 전 국정원장이라고 각각 기재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사로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은 왜냐? 고향이기도 하면서 내년 20대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김무성 대표에겐 농담삼아 노원병에서 안철수 의원과 붙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농담일까요? 아닙니다. 내년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 출마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맞붙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전한 문화일보는 노원 쪽에서 선거에 진짜 나오냐, 나오면 돕겠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 나는 선거 때마다 어떤 역할이든 하리라고 다짐했고 언젠가는 출마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과 함께하는 광고주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 라인 공동 제공입니다.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어제 기자회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짧은 대화에 응하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최몽룡이냐 최몽룡이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기자회견장에는 어떻게 안 나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제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자꾸 제자들이 만류해서 못 갔어요. 제자들이 만류해서요? 제자들이 만류를 했지. 제자들이 왜 막은 겁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아니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다칠까 봐 날 보고 아주 그냥 극한 상황에 그냥 몰아치고서 가시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 제자들이. 그렇군요. 스승님 가시는 길에 감히 제자들이 막아섰다는 건 결국 그만큼 절실하게 그 길은 우리 스승님께. 난 제자들 믿어요. 자식 같으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뒀다가 그걸 믿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지금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고. 그건 나는 이제 국정교과서 편이니까. 예.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이제 거민교과서 편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지 뭐. 사실은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학자들도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고 난 생각을 했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나중에 정권 바뀐다고 난 빼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 소신껏 해야지 자기 원하는 대로.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은 거민정 교과서, 지금의 거민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좌편향됐다는데 공감하시는 건가요? 따지지 말고 다 얘기가 틀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한 사람의 말에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국정화는 한 사람 한 가지로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국정화라는 건 이제 지금 정부 나름마다 이제 다 생각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뭐 황교안 그 총리식으로 하면 이제 거민정 교과서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국정화 만드니까 그건 뭐 우리가 따지고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 예. 아니, 편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 보세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이제 사를 비판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술하고 그 자료에 충실해서 그걸 이제 균합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역사의 그 앞부분 선사를 이제 담당하는 거거든요. 앞부분 그러시군요. 그걸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해줘야지. 그럼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17년까지 이 교과서를 쓰게 한다라는 게 지금 정부 계획인데 이게 그건 이제 매년 이제 교과서를 이제 그 시작하면 한 2년은 걸리게 돼 있어. 그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 내가 하는 게 정부가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교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요. 정부 믿어야지. 정부를 믿고 국사편찬 믿으셔야지. 믿으면은 됩니까? 이제까지 뭐 사립 쪽에만 계셔가지고 잘 일이 안 된 모양인데 정부 쪽에 믿으면 다 잘 나와요. 정부 쪽을 믿으면 그래. 잘 나옵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최 교수는 CBS 기자에게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기자회견에 나와달라 이런 종용을 당했다고 증언했죠.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기 급급했던 청와대가 실제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반증한 셈이 됐습니다. 아울러 최몽룡 교수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자신에게 그냥 당신은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지요. 최 교수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몰랐던 이야기들입니다. 최 교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굴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왜 대표 지필을 수용했을까요? 알다가도 모를 최 교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을 정부의 방패막이쯤으로 생각하는 분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교과서 집필을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김정배 위원장이 언급한 위쪽은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최몽룡 명예교수는 자신의 초빙에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기 급급했던 청와대가 실제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주도하고 있음을 반증한 셈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중 기자회견을 부탁했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가 찾고 있던 것은 교과서 집필진이 아니라 병풍이었다는 말입니까? 한편 최몽룡 교수 말고도 국정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입니다. 자신이 2년 전 교학사 교과서 지지 성명과 지난달 국정화 지지 102인 선언 때 이름을 올렸는데 모두 명의를 도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신 교수님께서는 교학사 교과서도 지지를 하셨네요. 참... 저는 뭐 그런 거 옛날에 뭐 한거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그런 데 다 올라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23분 명의로 교학사 지지 성명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름을 올리셨던 걸로 돼 있는데 글쎄 뭐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잘 기억이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예. 한편 신영식 교수 혹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부분을 살펴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쪽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고대사 쪽만 봤어요 이러면서 얼버무렸습니다. CBS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을 덥석 받아들여서 대표 지필진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이렇게 모르는 분이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촌평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폭탄성 발언을 마구 해대는 분이 교과서 집필을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교과서입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몽룡 교수를 붙잡고 만류하는 제자를 한마디로 폭도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제자 2명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외출하려던 최몽룡 교수를 몸으로 막아서 회견장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제자들이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압박했다고 한다. 네, 이렇게 주장했네요.
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대표 집필진이 공개되자마자 벌써부터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대표 집필진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기는커녕 아직 집필진조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전 낙인 찍기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가치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학문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누구인지 얼굴을 내놓고 비판하기 바랍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름 지은 것과 관련해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면서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즘에 복무했던 충성파들의 언어 행위를 분석한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이론이 떠오른다면서 소개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의 만행과 관련해서 본질을 은폐시키는 언어 규칙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나치의 힘은 군사력뿐 아니라 여론전, 심리전에서도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히틀러 나치의 시대에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했던 그 시절에 설파했던 아렌트라는 분, 언어 유희로 유식했던 독일, 유럽을 모두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프랑스가 그런 어두운 터널이 있었던 때를 저희들은 또 기억합니다. 100번의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스탈린의 독재를 연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충모가 이제 스스로 독재로 가고 있는 길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일간 국회를 정지시키면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을 겨냥한 듯 통일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공감 토론회에 참석한 다음 토론회장을 떠나면서 복도에 늘어선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의 화환을 지목하면서 출입기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 거나 좀 기사로 써라, 이렇게 말이죠. 김무성 대표는 세미나를 하는데 저런 화환을 왜 저렇게 갖다 놓노? 최경환이, 이주열이 모두 저거 국민 세금 아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대모사를 안 할 수 없겠네요. 뭐 세미나를 하는데 뭐 저런 화환을 왜 저렇게 갖다 놓노? 최경환이, 이주열이 모두 저 국민 세금 아이가?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대표 취임한 다음 화환 보내기 등을 금지시킨 김무성 대표였던 만큼 할 수 있는 지적이기도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실명을 굳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전날에 먼저 도발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뜬금없이 경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당내 경선제의 한 유형으로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도
후보자 선출권을 소속 정당의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당 정치가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트위터는 즉각 김무성 대표가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는 상향식 공천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논란이 이니까 기획재정부는 이를 삭제했습니다. 김무성과 최경환의 신경전 주목되네요.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오늘도 가짜 인터뷰, 이 나라의 중심, 이 나라의 여왕, 네, 가짜 박근혜 대통령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 역사로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도자 박근혜입니다. 오늘 그 통일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죠.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가치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빠 짱,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말이죠, 흑역사가 없는 나라 있나요? 그 흑역사를 거울 삼아서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반듯한 나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긍심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때보다 더 좋고 더 잘 살고 더 반듯하던 때가 있었나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지금 시중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밥술 뜰 수 있게 된 게 누구 덕이라고 말하는지. 아버지 시대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에 무슨 자긍심이 있습니까? 뭐 알겠습니다.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자, 오늘 그 새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주 큰 메가톤급 문제성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참석까지 독려했다. 최몽룡 교수에 대해서 윗선에서 방패막이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폭로였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교육부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비밀 독립군 아닙니까? 김무성 아빠는 비밀 독립군 후원회장이었고요. 교육부는 비밀 청와대입니다. 저 박근혜는 실은 비밀 교육부 장관입니다. 아시죠? 저기 비밀 국정화 TF가 있는 대학로 사무실, 거기는 비밀 교육부 청사입니다. 아이고, 뭐 대통령님이 비밀 교육부 장관이면은 저 황우여 장관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허울뿐인 장관, 바지 장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 대통령께서 무슨 말장난까지 하십니까?
자, 이건 그 대통령께서 큰 원칙을 세우고 교육부가 실무를 맡는 그런 모양새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나저나 이 집에서 쉬시면서 여생을 즐겨야 하실 어르신들 그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몇 달 전에 한 일도 가물가물해 하시던데 이런 양반들 보고 날밤새서 해도 1년 4개월 그 기한을 맞출까 말까 할 교과서를 집필하라니요. 노인네들 그러다가 변고라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직전 국사편찬위원장 아닙니까? 그 양반도 나이가 들어서 편찬 타면서 편찬위원장 1년 만에 그만두셨잖아요. 당신이 대한민국 노인들을 잘 모릅니다. 나이 70이면은 청춘이에요. 당신이 어르신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당신이 70대를 다 알아요? 네,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70 넘어가면 조심하셔야죠. 저희 아버지도 70 넘어가셨어요. 제가 아는 70대는 아주 정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허울이라고요. 아니 우리 박 대통령님이 하시던 70대, 정정한 70대 그분은 누굽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는 70대는 최태민 목사입니다. 정말 그분은 청춘이 다름없으셨어요. 정말 왕성하신 분이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정화 국면 갈수록 더 꼬여갑니다. 일부러 이 국정화 갈등 국면을 조장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지금 국정화 반대 여론이 다수라고는 하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결집력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 또 이 화이트 칼라들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치기 쉽지 않은 그런 50%고요. 반대로 40%에 이르는 여론, 즉 찬성 여론은 정치적으로 결집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고정 지지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50대 40 여론전에서는 밀리는 것 같지만 선거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 갈등 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조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선거라는 게 여론조사고 나발이고 그 투표장에 누가 더 지지자를 가게 만드느냐 그 싸움 아닙니까? 국정화 반대가 50%인데 50% 모두 투표장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야당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 정말 대단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박의 한 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닭의 한 수라고요? 닭? 꼬꼬댁 할 때 닭? 미친 막말 돼지 새끼님은 귓구멍에 말뚝을 박으셨습니까? 병 걸리셨습니까? 닭이 아니라 박! 네, 알겠습니다. 반인반신의 딸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뭐 신의 한 수라기보다는 반신딸의 한 수. 반신딸의 한 수. 그렇죠. 도마자는 선거의 여왕을 넘어서 선거의 여신이 되려나 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막 나가시면은 그 50%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50%가 다 투표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투표에서 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겁니다. 투표는 저도 개표에서 이기면 되니까 말이죠. 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왜 노려보십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는데. 뭐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다음 주 토요일 14일 토요일 낮 4시 광화문에서 10만 총 걸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직 언론인 4,713명도 역사 역행에 맞선 불복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그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 뭔가 느껴지시는 바가 없으신가요? 문재인 씨한테 표 찍은 1577만 3128명이 다 모이면 모를까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현직 언론인 4713명?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전화해서 청와대 취직시켜준다고 했을 때 오지 않겠다는 언론인 단 한 놈도 보지 못했어요.
너희들 머릿속에 내가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모여보세요. 그리고 투표 열심히 해보세요. 과연 나를 이길 수 있나? 거품이나마 집값 떠받쳐주고 실력 대신 욕망과 반칙 기회주의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또 다수를 이루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개헌해서 앞으로 계속 대통령 대대로 해먹을 생각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죠. 아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고민 중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뭐 굳이 그만둘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 박씨 가문의 가업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국민통합이라는 선거 공약, 선거 구호가 너무나 무색해집니다. 본인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국민통합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 내 꿈을 다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우리는 최저임금 5,210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주,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염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걸기 대회. 전국에 뜻있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공화국 논평. 그 어떤 곤란한 상황과 사태에 직면해서도 죽은 노무현을 끌어들여서 연전연승하시는 진정한 친노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노무현의 국정원장 김만복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에게 구체적인 수습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참담한 고민은 노무현 측근이면서 노무현의 조커인 김만복을 친노 진영에 그대로 둠으로써 그 노무현 세력을 심심할 때마다 궁지에 몰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근본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으로 입당을 허용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천추에 용납 못할 팔푼이 짓을 강력하게 꾸짖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사무총장 황진아라는 자는 김만복이 친노 진영에서 전향해왔다며 환영하고 자빠졌는데 수년 전에 안상수에게 보온병을 보여주면서 대표님 이거 포탄인데요? 포탄이라고 기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라고 해서 수배까지 당한 병역기 피자 안상수를 2번 죽인 이력에서 알 수 있듯 과연 얼빠진 개 잡솔리를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만복의 입당을 허락한 자는 김만복이 주제를 모르며 정신나간 주둥이를 나불거릴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도 융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는
자행한 대역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뭐 그렇다면 당연히 박살나고 격파당하고 믹서기로 갈아버림을 당하고 홍두깨로 빠버려진 다음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지는 대작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살얼음판 같은 총선 대선 가도에서 남의 편 폭탄을 가져와 놓고는 좋다고 떠드는 그 모자란 자들은 주체가 누구든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멸하게 처할 것이다. 대가리에 든 게 저렴하고 슬림한 사람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딱 한 명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요. 권희영 교수를 권영희 교수라고 읽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 편을 들었는데 제가 중국 편을 들었다. 또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권희영 교수고요. 미국 편을 들은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하늘도 점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는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19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가 좁혀지는 양상이군요. 월요일 비가 그치면은 다음 주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 당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동안에는 선선해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입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